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e스포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중국이 게임 e스포츠의 국제 표준화를 장악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e스포츠의 경기 방법, 장비 등을 주도하게 되는 국제 표준화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알린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대응책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표준기구에 제출된 중국의 게임 e스포츠 용어 표준화 제안서입니다.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세세하게 정해놨습니다. 이 제안서는 올해 5월 국제표준기구 투표를 거쳐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중국의 표준화 장악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e스포츠 국제 표준화 제안서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동안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꼬집은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중국이 게임 e스포츠 용어 표준화 제안서를 승인받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e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는데, 이에 대한 해외의 e스포츠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e스포츠에 대한 해외 지원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종주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게임 산업을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 산업으로 재정의하며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제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은 게임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e스포츠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올해 총 상금 6천만 달러, 한화 약 800억 원 규모의 e스포츠 월드컵을 개최했으며 2025년부터는 IOC와 협력한 e스포츠 올림픽을 개최해 향후 12년간 정기적인 대회를 통해 글로벌 e스포츠 중심지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의 경우 EU 의회는 2022년 e스포츠와 비디오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유럽 e스포츠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e스포츠와 비디오 게임이 교육 및 평생학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e스포츠 투자의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와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민관합동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인중개사 3명 중 1명이 동참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안양의 한 부동산입니다. 문 앞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합니다. 이전보다 절차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워졌지만 사기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탠다는 마음에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모습을 보여주며 공인중개사나 임차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렸는데요. 이번 보도에서 안전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중개인 참여율에 대해 알렸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만 언급하고 지나가서 정보를 놓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필수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전세 피해 위험성이 있는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데요. 이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들이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뇌졸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노약자는 이 뇌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뇌졸중 주의보가 전해지며 발병 원인, 대상, 증상 등을 짚어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권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흔히 찬바람과 함께 온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일교차가 1도 높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선 2.7%로 커진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짐을 알리며 요즘 같은 일교차가 큰 시기에 특히 조심하며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당부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뇌졸중에 유익한 운동법이나 식단 등을 소개했다면 더욱 유익한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욱 알찬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뇌졸중에 도움되는 운동법과 식단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요.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 나이 외 위험인자는 주기적인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인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 첫 번째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매일 식사에 야채와 과일, 현미, 통밀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며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2.7배 낮춰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생활 습관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 주 3에서 5일씩 총 150분 정도의 운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실생활에서 계단 이용, 스트레칭,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